네, 지금까지 RC 회로 그리고 LR 회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 전기 회로에는 기본적으로 EMF라는 것이 있고요. EMF는 이제 에너지 소스죠. 일렉트릭 에너지 소스. 일렉트릭 에너지 소스고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일렉트릭 에너지가 이제 터멀 에너지 형식으로 디스페이션 되죠. 얘가 일렉트릭 에너지가 이제 터멀 에너지로 이제 디스페이션이 일어나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가 있어요. 캐패시터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평판이라든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일렉트릭 필드를 저장하죠. 일렉트릭 필드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Store electric 에너지를 by E 필드에 의해서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어요. 인덕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얘가 이제 이렇게 일종의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걸 우리가 인덕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장으로서 일렉트릭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by magnetic field, B 필드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얘가 RC 회로 뭐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LR 회로, 여기 레지스터와 인덕터가 있으면 이제 LR 회로, 그 다음에 레지스터와 캐패시터가 있으면은 RC 회로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잠깐 해보면은 RC 회로에서 이 차지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C 엡실론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돼서 얘가 이제 차지가 이런 식으로 이 차징이 되죠. 그죠? Q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차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는 이제 그 Q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 엡실론 RC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얘가 이제 그 1 오버 RC가 이제 타임 컨스탄트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R분의 엡실론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분의 타우분의 T.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서 커런트는 익스포넨셜리 디케이를 하죠. 시간에 대해서. 예, 그렇게 되는데, LR 회로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LR 회로에서는 이제 커런트가 R분의 엡실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브 타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커런트가 인덕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LC 회로, LC 서킷. 그러니까 인덕터랑 캐패시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인덕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캐패시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L이 있고 C가 있고 이제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캐패시터 이니셜리 I equal 0, 그러니까 T equal 0에서 이제 T equal 0에서 얘가 처음에는 이제 Q0가 이제 그 캐패시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Q0 is stored in C, 캐패시터. 왜냐하면 뭔가 이제 그 커런트가 그 차제가 있어야 얘네들이 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방법으로 이 LC 회로를 이제 그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토탈 에너지, 이 LC 회로에서의 토탈 에너지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EC분의 Q제곱이 된다라고 배웠었고요. 매그네틱 필드에 의한 거는 2분의 1 Li 제곱이 된다라고 그때 이제 배웠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얘는 이제 콘스탄트 값이잖아요. 이 얘기는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제 C분의 Q의 dQ dt가 되고 플러스 Li의 di dt가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그 커런트 I이기 때문에 그래서 I로 묶으면은 C분의 Q 플러스 L의 이제 I는 dQ dt니까 d제곱 Q dt 제곱 얘가 이런 모양이 돼요. 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커런트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얘가 0이 되죠. 커런트가 0이 되면 뭐 트리비얼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은 L의 d제곱 Q dt 제곱 플러스 C분의 Q 이퀄 제로가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하모닉 오슬레이터예요. 얘가 물론 지금 1학년 학생들이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안 배워서 이게 감이 잘 안 올 것 같긴 한데 이게 하모닉 오슬레이터의 솔루션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 두 번 미분한 거죠. 여기 다트로 표시한 거는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Q 다트는 dQ dt를 우리가 Q 다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Q 다트 플러스 LC분의 1 Q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Q2 다트는 마이너스 뭐 그냥 알파라고 씁시다. 그냥 상수니까 LC분의 1로 알파 Q 이런 모양이 되는데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익스포넨셜 함수가 익스포넨셜 알파 여기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베타라고 그냥 합시다. 예. 익스포넨셜 베타 t처럼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는 아무리 미분해도 이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뭐냐면 물론 상수는 달라지고요. 코사인 뭐 베타 t 또는 사인 베타 t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은 한 번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실제 이 솔루션은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과 사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이제 제너럴 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의 코사인 요거를 오메가 제곱이라고 만약에 하면 오메가 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솔루션을 갖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번에는 지금 이거를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LC회로 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이렇게 이런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미분식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한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키르호프의 법칙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차지의 방향을 그러니까 커런트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읍시다. 그렇게 되면은 요 인덕터에서 토탈 차지는 0이고 인덕터에서는 마이너스 L di dt가 될 것이고요. 캐패시터에서는 마이너스 C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는 dq dt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L d제곱 Q dt 제곱 플러스 C분의 Q 이퀄 제로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이제 위에서 나타냈던 미분 방정식이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는가. 아까 솔루션을 위에다가 했는데, 이거의 솔루션을 그러니까 d제곱 q dt 제곱 플러스 lc분의 1q 이퀄 제로인데,
이거의 솔루션을 여기 오메가, 이걸 오메가 제곱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LC분의 1, 스퀘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QT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에 이제 다른 걸로 쓰면 이제 어떤 상수인데 이걸 QM이라고 합시다. 맥시멈 차지로 이제 QM으로 쓰고,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쓰는지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 코사인과 사인 그런 형태로서 이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해보면은, 만약에 이걸 전개를 해보죠.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식에서 이제 QM 코사인 파이를 뭘로 쓸 수가 있냐면은 그냥 상수 A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된 거고, QM 사인 파이를 뭘로 쓸 수 있냐면 그냥 상수 B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AB를 적당한 그 페이즈 팩터를 도입을 해서 하면 이 솔루션하고 이 솔루션하고는 사실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게 QM은 그 맥시멈 차지예요. 맥시멈 차지. 그리고 요 파이는 이제 페이즈 렉이 돼가지고 페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파이가 0이라고 쳐봅시다. 파이가 0이라고 하면은 Q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은 얘가 이제 코사인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코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사인 모양으로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코사인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파이가 어떤 그 페이즈 시프트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페이즈 시프트가 있다고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바로 이제 페이즈죠. 요게 바로 페이즈 시프트, 얘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맥시멈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QM,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QM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지가 형성이 되고 이 차지의 오실레이션 비헤이비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차지 오실레이션 비헤이비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차지가 여기 플러스인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아까 이제 위에 그 그림에서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은 캐패시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L과 C에서 커런트를 처음에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기 커런트가 일로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플러스인 경우는 커런트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커런트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커런트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진동을 한다는 얘기는 커런트가 이쪽으로 맥시멈으로 흐르다가 점점 커런트가 줄어들다가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흐르고, 반대쪽 방향으로 흐르던 것이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그래서 커런트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솔루션이 뭐랑 같은 솔루션이냐면요. 이 솔루션은 실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인데,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은 바로 우리 용수철 문제죠. 용수철. 어떤 벽에 지금 이렇게 용수철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질량이 매스 m이고 용추한 상수가 k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진동을 이렇게 시켰어요. 진동을 시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force가 F는 ma 이렇게 되잖아요. F는 ma인데 얘가 restoring force에 의해서 마이너스 kx,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힘을 가하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힘이 작용을 하고, 땡기면은 이쪽으로 이제 컨트랙션 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얘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A는 뭐냐면 이 가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이게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d제곱 x dt제곱 플러스 m분의 kx 이퀄 제로 해서 아까 요 방정식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요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뭐냐면은 n분의 k가 이제 오메가 제곱, 이 앵귤러 프리퀀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솔루션은 x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맥시멈 앰플리튜드를 가져다가 처음에 이제 파이가 제로인 경우에 보면 맥시멈 앰플리튜드를 여기서는 이제 지금 q였지만 이제 x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얘가 맥시멈으로 있다가 맥시멈 m으로 있다가 여기 줄어들었다가 이쪽으로 들었다가 줄어드는 경우는 마이너스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플러스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슬레이션 한다는 거를 오슬레이션 솔루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그 실제 LC 서킷에서의 상황, LC 서킷하고 예, LC 서킷 색깔을 예, LC 서킷하고 실제 이제 리니어 오슬레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X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차지가 해당되는 거고요. 속도에 해당되는 것이 커런트에 해당되고 매스에 해당되는 것이 인덕턴스에 해당되죠. 그리고 스프링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것이 1 오버 캐피시턴스,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었듯이 매그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왜냐면은 여기 매스에 해당되는 것이 인덕턴스였고 이 벨로시티에 해당되는 것이 커런트였으니까요.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은 포텐셜 에너지인 것처럼 2분의 20분의 q 제곱이 바로 일렉트릭 에너지가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처럼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컨저베이션으로 보면은 2분의 1 a 제곱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듯이 인덕터의 에너지와 캐패시터의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는 스퀘어 루트 m분의 k였는데 여기는 lc분의 1이죠. 오메가가. 그래서 솔루션은 이제 같은 솔루션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하모닉 오슬레이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모닉 오슬레이터는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 보면은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였다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맥시멈이죠. 속도가 제일 크니까. 그러면 점점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카이네틱 에너지는 줄어들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딱 그 맥시멈 앰플리튜드에서 정지되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0이죠. 정지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 보면은 얘가 일로 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카이네틱 에너지는 생겨나고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고, 또 여기에서는 여기 이 지점에서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이 오슬레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이제 바로 이렇듯이 여기 그 LC 회로에서도 마찬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덕터에 지금 매그네틱 에너지가 다 인덕터에만 지금 있어요. 인덕터에만 매그네틱 에너지가 다 있고, 일렉트릭 에너지는 캐패시터에 지금 없죠. 이때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맥시멈 커런트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얘가 점점 이제 커런트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얘가 인덕터에 있는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줄어들고 캐패시터에 차징이 생기게 됩니다. 커런트가 일로 올라가니까 여기 아무래도 플러스로 차징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이제 그래서 커런트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적으로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다 없어지고 걔네들이 이쪽에 차징이 다 되면서 일렉트릭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고 매그네틱 에너지는 사라지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차징이 이쪽에 있는 차지가 점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덕터에 다시 그 자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스토어를 시키고 점점점 이 캐패시터에서는 차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여기 캐패시터가 다 디플리션 돼버리고 인덕터의 차지가 맥시멈이 돼서 그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또 다시 이제 이런 과정이 다시 반복돼요. 그러면서 커런트의 방향이 보면은 커런트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다시 이제 차징이 다 되고 나서 커런트가 흐르지 않은 상태가 되면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차지가 흐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차지가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제 0이 되죠. 여기서도 다시 0이 되고, 그러면서 폴라리티가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었는데 폴라리티가 바뀌었죠. 폴라리티가 바뀌면서 다시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그 시속 게임이 계속 이제 연속되는 거예요.